4개의 파트로 완성하는 프리미엄 레슨 김도훈 프로의 레슨 내용입니다. 자, 파트 1은 샤프트를 활용한 레슨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좀 천천히만 쳐야 될지 그리고 부드럽게만 쳐야 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리듬이 좋아야 샤프트의 탄성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샤프트의 탄성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좋은 리듬으로 칠 수 있는지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도훈 프로의 프리미엄 레슨 파트 1 지금 시작합니다. 긴장이 되면 될수록 저희 몸은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샤프트를 쇠막대기처럼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힘으로 텐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힘을 주는 포인트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오른손의 중지랑 약지, 이 5손가락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쥐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손가락들만 조금 더 소프트하게, 딱 코어가 잡혀있고 백스윙이 들면 생각보다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들어와서 이 위치에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머리를 중심으로 이 끝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1cm나 2cm 정도는 약간 핸드 포워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골반도 살짝은 열려주셔야 정확하게 볼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리듬을 이용해서 샤프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샤프트는 저희가 골프채를 이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샤프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근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휘기도 하죠. 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샤프트의 텐션을 얼마만큼 잘 공에 전달할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골프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리듬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골프 스윙에서 꼭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사실 리듬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레슨을 많이 받고 필드에 나가시지만 결국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결국 내가 스윙을 지켜주는 건 리듬밖에 저는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듬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듬을 잘 타야 된다. 그리고 뭐 리듬을 좋게 말씀을 하면 생각보다 천천히 해야 되나? 아니면 멈췄다가 해야 되나?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연히 난 리듬을 잘 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춤을 추듯이 정말 몸을 많이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너무 천천히 다니셔서 또 스윙이 또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골프채를 이게 특성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는 생각보다 클럽은 계속 하늘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이제 반대로 리턴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샤프트에 텐션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헤드 무게를 느껴라 그리고 헤드 무게를 느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 헤드 무게를 느껴지게 만들면 이 텐션이 약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헤드 무게를 느끼지 않으시면 텐션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지 않으면 그냥 내 클럽이 내 손과 굉장히 일체감 있게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텐션을 느끼면 저항이 생기면서 살짝 이렇게 위에서 약간 휘어지게 돼요. 그러면 골프 클럽은 백스윙에서 약간 다운스윙 때 약간의 힘이 약간 생기고요. 그 힘이 허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샤프트가 내 스윙과 굉장히 좀 잘 맞나 안 맞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조금 안 맞기 시작하면 결국 임팩트 때 정확하게 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샤프트가 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힘으로 텐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 딱딱한 이 샤프트를 쇠막대기처럼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좀 쉽게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연습 도구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스틸이어도 이렇게 선수들의 슬로우 모션을 보게 되면 휘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하나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밧줄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 하나는 그냥 이런 스틱 같은 느낌의 이 스틱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제 골프 클럽 좀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이제 이 스틱은 움직이면 내 손과 거의 지금 일체감 있게 움직이죠. 제가 이렇게 네모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네. 거의 요 끝과 내 손의 느낌이 거의 일체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밧줄은 사실 뭐 떨어져 있기도 하겠지만 그 네모를 그리려면 생각보다 다른 움직임들이 필요하죠. 내가 팔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는 정말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골프가 저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의 느낌과 이 끝이 클럽 헤드가 미세하게 유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텐션 때문에. 그러면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이제 타이밍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골프 클럽은 내가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자, 저희가 이제 막대기를 휘두르면 생각보다 내가 힘만 이렇게 빠르게 줘도 얘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밧줄은 똑같이 빨라져도 이 밑에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생각보다 한 포인트의 점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느끼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휘어졌다 풀어지는 지금 탕 풀어지죠. 네. 네, 여기가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려면 생각보다 손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끝을 빨리 내려면 세게 쳐야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을 힘을 전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동작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부드럽게 치는데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 공이 묵직하게 나가. 또 어떤 분들은 스윙은 300야드 이상 나갈 것 같은데 거리는 얼마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힘을 이 밧줄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힘으로 잘 사용을 하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세게 보내는 힘만 쓰시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인간이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게 만든 게 채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세게 휘두르면 그 앞에 그 엄청 음속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그 엄청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함은 내 손의 움직임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이 끝에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고 휘둘러지는 이 포인트가,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백스윙에서 이 저항이 생기고 허리까지 오다가 풀어지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도 생각보다 이 끝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힘으로만 자꾸 움직이게 되면 얘가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뭐 스피드는 조금 더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균등한 플레이인가 리듬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좀 더 천천히 하면 되겠네, 리듬을 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몸의 움직임은 계속 움직여주는 타이밍에서 이 끝이 느려지는 거지 내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움직임이 생기냐면 지금 멈췄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의 끝이 반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빨라져도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등에 살짝 때리는 그 타이밍에 반대로 같이 계속 연속해서 움직여 주셔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의 중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 주셔야 리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멈춰버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순간적으로 가속도를 줘도 되지 않고, 그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부드러워지지만 이제 힘을 써야 될 포인트는 이제 조금 이 밑에 부분에서 힘을 좀 써주셔야 이제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는 제가 조금 팔에 힘을 좀 강하게 줄 좀 딱딱한 느낌으로 정말 쇠파이프를 휘두르듯이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이는 느낌과 지금 보면 굉장히 세게 치는 느낌이 좀 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김도훈 프로가 첫 번째 스윙은 굉장히 뻣뻣하게 친다고 얘기는 했지만 본능적으로 샤프트를 활용해서 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두 번째 스윙은 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보이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 될수록 저희 몸은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수록 얘를 더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연습장과 필드가 왜 스윙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연습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굉장히 릴렉스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코스에 나가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긴장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좁거나 긴장감이 많이 들었을 때 그래, 얘가 밧줄이야 라고 저는 좀 체면을 많이 걸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얘는 쇠파이프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은 몇 배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힘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텐션을 이겨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텐션을 이용을 해서, 결국 샤프트도 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끝의 느낌들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느낌들이 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좀 힘을 최대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립을 잡을 때 김도훈 프로는 어느 정도 약하게 잡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약하게 잡아야 되는지. 저는 힘을 주는 포인트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 왼쪽의 세 손가락,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오른손의 중지랑 약지, 이 5손가락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쥐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손가락들만 조금 더 소프트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라이가 안 좋거나 조금 풀이 길면 정말 강하게 잡아요. 왼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가끔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잡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여기가 단단해야, 사실 저는 그 부드러움이 생기려면 뭔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부드럽게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제 쳐야지, 난 리듬감을 탈 거야 하는 순간 이제 그립까지 놓아버리시는 거죠. 그립까지 이렇게 놓아져서 부드럽게 치는 건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고, 저는 생각보다 그립은 좀 강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리듬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휘어졌다 펴지는 타이밍으로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정재훈 프로가 이제 짚어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몸까지 밧줄이 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몸은 제가 움직임이 생길 때 어차피 얘가 굉장히 불규칙한 밧줄이기 때문에 몸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리듬을 타려고 하시면 다 리듬이 다 이렇게 몸이 흐느적흐느적거리게 리듬을 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몸의 코어랑 센터는 굉장히 간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탄탄하게 움직여. 이 끝이 왔다가 갔다 하는 그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생기는데, 이 중심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나는 부드럽게 리듬을 타야지 하면 자꾸 공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꽉 잡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단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끝을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중심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코어를 중심으로 회전이 잘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리듬을 태워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중심 상하 움직임은 굉장히 잘 잡혀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딱 코어가 잡혀 있고 백스윙이 들면 생각보다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들어와서 이 위치에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팔로우 스로우는 다시 머리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열려주셔야 중심이 가만히 있죠. 근데 리듬을 타려고 하시면 이제 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내 몸도 밧줄이 되고, 클럽은 원래부터 약간 밧줄의 성향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흐느적거려 버리면 공은 절대 제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더 힘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리듬 생각하면 안 되겠다, 바로 공이나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내 중심을 잘 유지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중심이 딱 잡혀 있고 머리도 잘 잡혀 있으셔야 이 밧줄을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끝이 굉장히 잘 제어가 될 수가 있죠. 머리 중심으로 이 끝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출렁출렁이시는 거죠. 그러면 상하체 분리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중심을 잘 잡힌 상태에서 빠르게 간결하게 회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끝이 굉장히 일정하게 휘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휘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면서 리듬감과 헤드 무게를 잘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나은 볼을 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리듬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 궤도가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들도 그래요. 아침에 연습장에 연습볼을 치다 보면 오늘은 훅이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많죠. 아침에 오늘 페이스가 좀 걸리네. 저의 구질은 네. 그날 아침의 구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리듬감이 좋아지면 그 구질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똑바로 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리듬감이 좋지 않으면 결국 그 한 방씩 삐뚤어가는 공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감은 결국 공을 얼마만큼 내가 일정하게 내가 예측 가능한 공을 보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백스윙에서 이제 펴지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치 풀어지고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끌고 오는 걸 어디서 던져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쫙 뿌려야 되는데 어디서 뿌려야 되냐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 클럽의 움직임이 제가 몸의 그냥 중심에 감이 잡혀 있으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얘가 내 몸을 다시 감으려고 하죠. 그러면 백스윙 때 감겼다가 제가 멈춰버리면 다시 이렇게 몸에 감겨요. 네. 그죠? 그러면 이 감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허리 밑에 스윙에서는 사실 이게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퍼팅도 그렇고 이 허리 정도의 어프로치나 그런 짧은 스윙들은 내 어드레스트의 위치 그대로 사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풀스윙은 절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느낌보단 한 1cm나 2cm 정도는 약간 핸드포워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골반도 살짝은 열려주셔야 정확하게 볼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몸이 멈춰버리면 이제 쉽게 캐스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미리 던져버리시면 사실 굉장히 많은 클럽이 몸에 이렇게 감기는 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힘을 조금 늦추려면 결국 내 몸의 중심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들어와서 결국 펴줘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서 왼발과 일직선 딱 맞게 이렇게 펴줘야 돼요. 근데 이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펴질 거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따라와서 이렇게 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뭐로 잡냐면 이제 하체 움직임으로 풀어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포인트를 내 왼쪽에 체중과 회전하는 힘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흡사 어떤 느낌이 나시냐면, 채를 던질 때는 약간 하체로 던져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팔의 힘으로만 던지시는 게 아니라 백스윙이 올라가서 하체 움직임으로 이제 던져지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계속 똑같은 위치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스윙을 할 때는 너무 멈추는 느낌으로 가시는 느낌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어지지만 백스윙에 올라가서 약간의 텐션을 느끼면서 저항을 느껴주시고, 그리고 허리에서부터는 그 풀어지는 힘을 다 놓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한결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실 거고요. 그리고 피니시 때 이렇게 힘이 올라가는 힘들이 굉장히 놓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힘으로 효율성 있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일관성 있는 공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리듬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사실 스윙 플레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뭐 새로운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레슨에도 여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샤프트를 활용해서 리듬 만들어내는 법 알려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네.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리듬이 네. 막 너무 빠르다, 너무 뭐 느리다 이런 느낌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성인 남성들, 특히나 좀 근육이 많은 남성분들을 보면 리듬이 뻣뻣하고 좀 네. 빠르고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차이가 뭘까요? 사실 저는 되게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여성분들과 아이들은 이게 체가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전 여성분들은 체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 보니
생각보다 힘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거운 무게를 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팔로 이렇게 쉽게 들지 못하는 무게는 온몸을 다 사용을 해서 몸을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 텐션을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근육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사실 골프 클럽이 너무 가볍거든요. 정말 뭐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00kg, 뭐 150kg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한 400g 되는 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힘으로 다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말씀드려요. 골프채가 한 10kg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좀 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만큼 힘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내 몸을 다 이용을 해서 클럽의 텐션을 잘 이용을 하시는 거고, 남성분들은 그 클럽의 텐션을 자꾸 이겨내서 볼을 치시기 때문에 오히려 리듬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샤프트가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휘어지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잘 맞는 샤프트를 또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채가 나에게 잘 맞는 샤프트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사실 이제 저희 스윙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윙 스피드에 맞게 적절한 플렉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샤프트의 탄성이나 그리고 이제 휘어지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뭐 내가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이다, 110마일이다 정도면 뭐 S 샤프트 60 몇 그램, 뭐 S 샤프트 대충 이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벗어나시면 조금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그 클럽을 쓰셔도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이 세팅이 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언은 R 쓰시는데 드라이버는 갑자기 막 S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버는 S를 쓰시는데 우드가 갑자기 R로 바뀐다든지, 이제 그렇게 플렉스 변화가 많이 생기면 내가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똑같은 공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칠 때마다 스윙이 바뀌면서 무너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좀 좋은 베리에이션으로 그냥 쭉 플렉스가 좀 맞게 가셔야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좀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의 구질을 보고서 또 내 스윙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내가 공의 구질이 결국 아까 제가 끝에서 이 풀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휘어짐과 풀어짐은 결국 이게 복원력의 차이거든요. 아무래도 단단하면 할수록 복원력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들 같이 스윙 스피드가 좀 빠른 선수들은 그 복원력을 충분히, 딱딱하지만 충분히 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들과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힘이 생기는 클럽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강하신 분들이 힘이 너무 많은 클럽을 이제 써버리시면 정말 이 밧줄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네. 이게 힘이 끝에서 탕 때려주는 힘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이 왼쪽으로 확 휘는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강한 클럽을 쓰시면 이 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키 스틱으로 공을 쳐보면 공이 그냥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끝에서 힘이 많아지면 질수록 공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샤프트의 탄성에 따라서 또 그 구질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슬라이스가 나나 훅이 나나에 따라서 또 피팅을 조금씩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윙 스피드를 늘려서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드라이버 거리는 요즘 현대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죠. 사실 이제 PGA 투어 랭킹을 봐도 예전에는 이제 100야드 안쪽에 웨지샷이 얼마큼 정교하냐에 따라서 랭킹이 매겨졌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의 그 편차에 따라서 이제 상금 랭킹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드라이버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많은 일반 골퍼분들도 드라이버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드라이버의 비거리에 대한 로망은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효과적으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그리고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셋업을 또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우선은 이제 어드레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버를 조금 더 멀리 치거나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쳐야 할 때는 이제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이제 티를 한 볼 반 개 정도 조금 더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제가 평소에는 거의 그냥 헤드 위치에 놓을 정도로 조금 낮게 꽂는 편인데 조금 멀리 쳐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좀 높게 실제로 이제 이 헤드보다 공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스 자체도 이제 조금은 더 넓어지셔야 돼요. 아무래도 몸의 회전이 좀 더 빠르고 힘을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하체 포스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탠스를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를 발을 조금 더 넓게 서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오른발만 조금 더 넓게 서시는 걸 이제 권장해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를 해서 조금은 더 뒤쪽으로 뒤쪽으로 살짝만 더 빼주시면 보통 이제 드라이버를 좀 더 강하게 치거나 세게 치려고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약간은 덤빈 듯한 느낌들의 스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프로 선수들도 조금 더 강하게 치려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른발을 살짝만 뒤로 빼주셔도 공간이 굉장히 더 넓어지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공으로 조금은 다가가더라도 이 스탠스가 훨씬 더 그걸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쓰기 좋은 위치로 발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시고 그다음에 원래 쓰신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살짝만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한 3cm에서 5cm 정도? 그러면 여기에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준비 자세를 좀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드레스를 잘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스피드를 내는 느낌으로 가셔야겠죠. 많은 프로들이 저도 이제 그렇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좀 순간적인 힘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필드에서 거리를 많이 낸다라고 함은 사실 장타 대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거리를 더 멀리 보내셔야 되는데 정말 장타 대회 선수들의 스윙들을 보면 정말 하나만 멀리 가면 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몸을 쓰고 하지만 이제 필드에서는 결국 이제 오비가 나지 않고 결국 더 페어웨이를 더 적중을 하면서 거리를 멀리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스타트 할 때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좀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리거를 좀 어떻게 잡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도 뭔가 하나의 좀 신호가 필요한데 자 여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채를 들어 올리는 느낌보단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스타트 해주시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무거운 물체를 옮기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살짝 리듬을 타서 이렇게 탁 옮겨주면 훨씬 더 쉽게 옆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것처럼 스피드를 좀 얻을 때 처음부터 가속도를 약간 오셨다가 탁 같이 스타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스타트가 훨씬 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쾌적하게 올라가는 느낌들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살짝 이 오른쪽에 주머니가 공 쪽으로 살짝 왔다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정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동적인 움직임으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백스윙을 올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스탠스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왔다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스탠스를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면요. 네.
약간 백스윙이 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스윙이 약간 커지면서 조금 더 공간이 더 많이 생기는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여유롭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점프를 하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짧게 점프하는 거랑 깊게 앉아서 점프하는 거랑은 사실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조금은 오른쪽으로 여유 있게 스탠스를 서주시면 스윙도 훨씬 커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트리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백스윙을 올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을 가격할 때 이제 다운스윙 때 이제 그 몸의 회전을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을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하체보다 상체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신 경우가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자, 채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 팔을 그냥 이렇게 한번 X자로 만들어서 한번 감싸보시면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윙을 좀 빠르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몸의 중심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체감 있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탁 돌면 팔이 이렇게 널어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이렇게 몸이 도는 느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시냐면 무릎이랑 고관절이랑 이 가슴 밑에 쪽 명치 있는 부분까지 사실 한 박스 하나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제 상하체 분리라기보다는 그냥 통으로 같이 아주 빠르게 다닌다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몸의 중심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피겨 스케이트 네. 할 때 트리플 악셀 네. 할 때 보면 어떻게 뛰나요? 뛰어서 점프해서 팔을 모아서 모아요. 이렇게 스핀을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몸의 중심의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만 빠르게 치기 때문에 결국 몸에서 먼 부분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힘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죠. 흡사 이제 팔을 벌리고 옆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느려요. 근데 몸의 중심에 딱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스윙은 팔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채로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의 착시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팔을 모으고 스윙을 해보면 자, 몸과 팔의 일체감 있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팔이 더 쉽게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팔꿈치는 항상 몸과 함께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을 쓰려고 그러면 팔꿈치가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 몸의 중심에 있는 힘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이 어깨나 목이나 이 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스윙을 해보시면 팔 없이 몸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스윙을 해보면 팔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팔이 못 따라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못 따라옴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같이 연습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팔이 못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헛도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게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를 잡고 스윙을 할 때도 약간의 그 팔꿈치에 텐션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럽을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 팔과 몸에 일체감이 있게 들려면 이렇게 클럽을 들고 한번 스윙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리가 돼야 하는데 자, 팔꿈치까지는 몸의 일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팔 밑이 출렁이는 거죠. 손목과 움직임이. 마치 생선 꼬리처럼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채를 좀 뒤따라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팔이 다 안 오고요. 그리고 이제 힘을 좀 쓰라고 말씀드리면 팔로 힘을 써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팔꿈치는 몸의 일부분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 출렁이는 느낌은 결국 이 팔꿈치의 밑에 부분, 손목과 이 부분이 헤드를 무게를 느끼면서 출렁이셔야 계속 몸 앞에서 임팩트 때 정확하게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돌려 그러면 헤드가 안 따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세게 치려고 하시면 헤드가 앞질러 가시는 분들은 결국 이 몸의 센터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끝의 힘이나 아니면 헛도는 힘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스피드가 좋더라도 공의 에너지의 힘이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항상 몸과 함께 움직이지, 빠르게 움직이지만 결국 이 끝의 무게를 느껴주셔야 되기 때문에 흡사,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채찍, 그 밧줄을 이용한 느낌과 사실 되게 흡사해요.
근데 그 밧줄을 내 팔꿈치는 몸과 함께 움직여서 그 밧줄 자체를 빠르게 움직여주는 거는 팔꿈치가 몸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가 약간 뒤따라오면 살짝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샤. 약간 겨드랑이를 좀 조여준다라는 느낌도 괜찮을까요? 네, 흡사 그런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을 얼마만큼 예쁘게 유지할 수 있냐가 결국 방향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피드는 이 몸의 회전으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지. 이 삼각형을 부시면서 빠르게 움직여봤자 그거는 결국 옆으로 휘는 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거리와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몸과 함께, 그리고 헤드의 무게는 약간 이 손과 손목으로 조금 느끼면서 끝에 약간 채찍을 다룬 듯한 느낌들이 나셔야지, 이 전체를 채찍으로 다룬다는 느낌으로 나시면 결국 오히려 힘의 전달은 떨어지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약간 상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면 발력과 이제 발의 움직임이 튀어나오거든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요즘 다리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스피드의 100% 이상을 이제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백스윙에 갔으면 이 삼각형을 뭔가 회전이 따른 건 내가 뒤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앞으로 오게 만들어 줘야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왔으면 다시 뒤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네. 그게 빨라져야 결국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게 치려고 하시면, 또 체중 이동을 강하게 하려고 하시면 이제 힘만 이렇게 세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삼각형이 지나가질 못해요. 네, 그래서 흡사 약간 발을 약간 뒤로 빼주면서 이 삼각형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내 몸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결국 스피드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체의 움직임이 약간 좀 튕긴다는 느낌까지 쓰면서 발을 조금 뒤로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여기서 또 더 플러스로 스피드가 더 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면 살짝 지금 뒤로 움직이죠. 근데 완전히 점프하진 않아요. 네, 흡사 발을 살짝 스치면서 이렇게 뒤로 살짝 빼준다는 느낌. 요즘에 PGA 선수들이 저런 스윙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전 지금 또 딱 생각나는 선수는 여자 선수 중에 렉스 텀슨 맞아요.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왼발이 떨어진 선수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에 보면 특징들이 조금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빠르게 스윙을 하지만 내 발의 앞쪽 토우 부분 쪽 거기는 살짝 터치하고 있어요, 바닥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정말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면 빠를 것 같지만 결국 힘이 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공의 추진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탠스를 조금 넓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발이 뒤로 빠지는 그런 스윙이 네. 정석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정말 세게 치려고 하다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일부러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이런 힘 쓰는 패턴들을 어렸을 때 타고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다 쓰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 있는데,
그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그걸 좀 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결국 그 극단적으로 힘을 쓰려면 이런 패턴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뒤로 여기서 살짝 빠진다는 느낌으로 샤.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연습 스윙만 하셔도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날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왜 이게 토우가 왜 밀려나고 있지만 붙어야 하냐 하면, 얘가 발이 토우가 붙어 있으면 저희가 엄지발가락에 힘을 조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주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배에 힘이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발을 들어버리면 배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백스윙에서 내가 하체를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쓰고 있지만 이 토우가 붙어 있으면 상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공을 타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들려버리면 자체가 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방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우, 샤. 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조금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기 시작하시면 정말 폭발력이 강한 에너지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체의 힘은 따라오지만 너무 분리돼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상체 힘만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밸런스가 잘 맞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간 하체가 좀 비켜준다는 느낌, 이렇게 쓸리듯이 이런 동작들을 조금 연습해 주시면 꼭 이제 필드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들이 훨씬 사용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체 움직임이 훨씬 더 자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앉거나 그런 움직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스피드라고 하면 저희가 무거운 물체를 시간과 상관없이 들어 올리는 거와 제가 A에서 B 지점을 만약에 1초의 왕복을 한 번 할 수 있으면 1초의 왕복을 2번 할 수 있는 그 힘이 전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를 굉장히 무겁고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 아주 가벼운 이 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파워와 스피드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유지를 하려면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볍게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 지속 시간을 내가 1분을 할지 5분을 할지는 또 거기서 파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부류가 다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거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스피드가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팔에 대한 스피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피겨 스케이팅 점프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스피드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몸에 붙여서 회전을 하는데 네. 팔이 좀 상대적으로 긴 골퍼면 네. 좀 스피드를 올리는데 좀 불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팔을 이렇게 몸에 붙여서 스윙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몸의 스피드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몸의 스피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팔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빨라지면 자동적으로 팔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이 기시다고 하면 결국 내 몸의 스피드가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채찍을 다루면 짧은 채찍과 긴 채찍은 어떨까요? 끝의 속도가 더 빠를 것 같긴 그쵸? 한데 네. 체감상 보이는 건 약간 느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 끝에 이 넘어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팔이 기시는 분들은 거리를 내기는 좀 더 효과적이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팔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일관성이 좀 좋은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고요. 팔이 너무 기신 분들은 스피드는 훨씬 더 많이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일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결국 이 몸의 회전과 이 팔의 매치를 이 팔의 길이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잘 매치를 시키셔서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몸의 중심에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컨트롤이 쉬워지고요. 몸의 중심 힘이 떨어지면 질수록 이 끝으로 힘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체 운동이라든지 그런 코어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훨씬 더 안정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또 같이 곁들여 주셔야 스피드 내기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팔꿈치를 잘 이렇게 몸에 붙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셔서 네. 팔꿈치끼리 이렇게 붙여서 좀 네. 스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스윙을 거의 하시는 분들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이제 프로들이 사실 공을 끼우고 이제 많이 치게 하는데 거의 한 80% 분들은 불편하다고 못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예전에 제가 베너건 이제 책들을 봐도 항상 이 팔은 이렇게 그 붕대로 꽁꽁 싸맨 것처럼 이렇게 항상 붙여서 스윙을 하라라고 항상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삼각형 자체가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은 사실 골프에서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 이 명치 앞에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훨씬 더 결국 임팩트 때는 내 몸 앞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벗어나 있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몸의 앞에서 팔꿈치를 좀 모아준다라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때 좀 강조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